네, 안녕하세요. 네, 홍종학의 경제 스케치북 49회. 오늘은 금융 불안정성의 원인이라는 제목으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금융 불안정성의 원인 중에 하나,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도덕적 해이고요. 그래서 금융회사의 도덕적 해이를 이제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 이게 사실 이제 정부도 또 중요한 도덕적 해이의 대상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런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K-이노베이션 28번째 오늘 컴업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먼저 도덕적 해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주인과 대리인 모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경제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모형이고요. 어떤 것을 뭐 소유한 주인이 있고요. 그래서 그 주인이 이제 자기의 권한을 자기가 모든 걸 다 할 수 없으니까 대리인을 지정해서 그 대리인에게 이제 자기의 권한을 위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주인과 대리인이라고 보통 얘기하면 주인은 그러니까 돈을 댄 사람, 기업의 경우에는 이제 주주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경영자가 대리인이 되는 거고요. 법적으로 문제가 되진 않지만 이 경영자는 주주하고는 동기가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지만 주주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할 경우 우리가 이것을 도덕적 해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사모펀드 운영자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인센티브를 수익이 날 때만 주는 방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모펀드의 운영자는 고위험, 고수익 투자를 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는 것이죠. 현재 대규모 금융위기가 발생한 것은 대부분 이제 대출에서 발생을 한 겁니다. 그 몇 가지 사례를 제가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의 카드 사태가 그렇고요. 미국의 경우에는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미국의 금융 대부조합, 저축 대부조합이죠. Savings and Loans Association. 이 저축 대부조합의 그 80년대 대규모 이제 그 부실이 생겼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금 그런 잘못된 투자, 잘못된 대출 때문에 발생을 한 거고요. 또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도 마찬가지죠. 여기서도 이제 그런 문제인데요. 제가 그 가끔 말씀드리는 게 약탈적 대출이라는 게 있죠.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갚을 수 없는 사람에게 돈을 빌려줘서 이익을 얻는 행위, 이것을 우리가 약탈적 대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카드회사의 입장에서 보면 이게 금융기관인데 바로 이런 식으로 소비자 가구 하나하나씩을 파괴해 가면서 자기가 돈을 버는 거죠. 이것을 이제 우리가 약탈적 대출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에 이 2000년도에 바로 이 카드 사태가 벌어졌는데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터트린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미국의 금리 인상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저금리 상황에서 카드를 막 발행하고 그때는 뭐 저금리니까 카드를 발행하더라도 뭐 어느 정도 됐죠. 그런데 미국에서 이 금리를 막 올리니까 이제 카드 이자는 훨씬 더 올라가고 그 살인적인 이자를 감당할 수 없으니까 여기저기 한두 사람씩 파산하기 시작하고 이게 경제 전체가 흔들릴 정도 됐고 당시에 이제 한 대기업 그룹은 이 카드 회사 때문에 이제 넘어갈 정도가 됐는데 이렇게 되니까 이제 정부가 안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미국에서도 S&L 크라이시스도 마찬가지고요. 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도 역시 또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금융시장에 계속적으로 이런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 그런데 이렇게 반복되는 이유는 금융시장에 근본적인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렇다. 금융기관을 경영하는 경영자들은
안정적으로 금융회사를 운영하기보다는 자꾸 수익을 많이 내는 쪽으로 위험한 투자를 해야지 자기에게 이익이 더 많이 들어오는 이런 구조가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그 시장 전체가 무너졌을 때 바로 이렇게 위험한 투자를 한 이 경영자들에게 철저하게 책임을 묻는다면 그 사태가 끝나고 나서 다시 경영자들이 이제 안정적인 그런 건전한 자금 운용을 할 것인데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먼저 이제 고민을 해야 되는 정책 당국의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그것을 어느 정도 수준에서 이제 봉합을 하게 된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금융기관들의 입장에서는 뭐 이게 너무 좋은 거죠. 이게 우리가 금융회사의 입장에서는 잘 나갈 때는 내가 보너스를 많이 받고 이게 잘못되더라도 뭐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 그러니까 금융기관에 예금을 한 예금자의 입장에서도 뭐 예금보험공사에서 뭐 내가 맡긴 거 돈 다 해주는데 내가 뭐 굳이 저거 관리할 필요 있나? 심지어는 예금보험공사의 예금 보호를 받지 않는 그 예금까지도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빨리 뺐더니 정부에서는 뱅크런을 걱정해서 다 그거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이러고 있는 거죠. 이런 일들이 지금 구조적인 문제이다. 그래서 우리가 금융감독원을 만든 겁니다. 금융감독원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금융감독원이 평상시에 이런 것들을 쭉 보고 저기가 갑자기 규모가 커지네. 저기가 다른 데보다 이자를 많이 주네. 이러면 주목하고 쳐다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금융시장의 이런 내재적 위험을 우리가 알고 있다고 한다면 항상 여기에 주목해야 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그것이 그렇지 않다. 두 번째는 사고가 터진 다음에는 바로 이렇게 문제가 되는 원인을 제공한 사람들에게 철저하게 책임을 물어야 되는데 이게 항상 그렇지 못하다.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컴업을 아시나요? 네, 컴업을 들어보셨습니까? 네, 11월 8일에서 10일까지 우리나라에서 이게 열리는 우리 스타트업의 최대 규모의 행사입니다. 우리가 목표를 세우자. 그러면 우리의 목표는 무엇이냐? 아까 말씀드린 그런 실리콘밸리나 혹은 이제 핀란드의 슬러시 같은 그런 행사를 만들자. 그러면 이제 그런 행사들에서 우리가 벤치마킹을 해야 되잖아요. 벤치마킹 합시다. 그걸 위해서 제가 요청을 한 게 반드시 사전에 이렇게 계획을 하겠다고 하는 것을 보고를 하고 그리고 사후평가위원회를 만들어서 우리가 사후평가를 꼭 합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던 거죠.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만은 한국의 문제는 한국의 이 공무원 조직의 문제, 특히 이 뭐 정치권의 문제, 여기에는 사후 평가가 없습니다. 저는 뭐 이것만 개선하게 되면 대한민국은 뭐 그냥 굉장히 빠르게 발전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해운대 행사가 끝난 다음에 저희가 다 모여서 사후 평가 회의를 했고 제가 직접 주재를 했죠. 그때 말씀드린 많은 분들이 얘기하신 게 이게 관이 주도를 하다 보니까 의사결정 과정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그래서 새로운 이거를 잘 아는 것은 민간 부문인데 민간 부분의 의견이 여기 반영되기가 굉장히 어렵다. 이런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자리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감하게 우리 민간의 권한을 이양하자.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이 컴업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